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수술에 대해서 주로 제가 여쭤볼 건데요. 간암의 그 수술적 치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이제 간 절제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간 전체를 이제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수술적 치료는 이렇게 두 가지죠. 네. 자, 그럼 수술 치료를 네. 결정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간암의 여러 치료 방법 중에 이제 간 절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잔존 간 기능입니다. 수술 후에 잔존 간 기능이 충분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간 절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 세포 암종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 수술을 고려한다면 잔존 간 기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잔존 간 기능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본원에서는 차일드 포 클래시피케이션, 차일드 포 분류 그리고 ICGR15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간암 환자들은 간 경변증을 동반하고 있어서 간 기능이 좋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간 경변증이 있더라도 잔존 간 기능이 충분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 절제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절제의 기본 원칙은 충분한 절제연을 확보하면서 회복적 절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맞추어서 수술을 진행해야 하고 환자의 간 기능을 동시에 고려하여서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본원에서는 다학제 진료를 통하여 수술 전 시행한 영상 검사와 간 기능 검사를 바탕으로 수술 범위를 결정하여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간 부전증 등의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흔히 이제 간암 수술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꼭 여쭤보는 것이 뭐냐면은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하고 개복해야만 하는 경우가 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복강경 수술은 이미 저희 외과의 다른 수술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는 수술 방법이죠. 간 절제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강경 간 절제술은 이제 최근에 기술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그 적응증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좌측 전하방 구역에 대한 복강경 간 절제술은 수술 후의 통증이나 합병증, 재원 기간 등이 훨씬 더 개복술에 비해서 우월하고 그 대신에 이제 재발률이나 생존율의 차이는 이제 없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복강경을 이용한 간 세포암 수술은 종양의 위치는 사실 제한은 없고요. 발생 위치에 따라서 큰 종양도 수술이 가능한데 보통 크기가 한 7cm 이하인 경우 시행하고 있고 종양이 간 정맥이나 간 문부에 가까이 있거나 간 내 구조물에 변이가 있는 경우라면 개복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저희 병원 최근 6년간의 통계를 보면 2014년에는 복강경 간 절제술의 비율이 약 한 23%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9년 작년 경우에는 전체 간 절제술 중에 약 40% 환자에서 복강경 간 절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 5년 만에 23%에서 40%까지 증가했네요. 네. 그 수술을 이제 받으면은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재발하면 어떡하냐, 다시 수술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또 수술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다른 치료 방법으로도 바꿀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네. 이제 간암 환자들이 치료 후에 재발률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간 절제 후에 간 내 전이로 인한 국소 재발 또는 이제 남아 있는 간에 새로운 종양의 발생으로 인한 재발 빈도는 수술 후 5년 이내에 전체 한 50에서 70%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네, 높아요. 재발의 위험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양 자체 위험 인자와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 간 질환 관련 위험 인자로 나눌 수 있는데 종양 관련 위험 인자는 이제 종양의 크기, 개수, 그리고 분화도, 혈관 침범, 혈청, 알파 태아단백값, 그리고 충분한 절제연의 미확보, 그리고 비해부학적 절제술 등이 해당되고 이런 종양 관련 위험 인자는 주로 이제 2년 이내에 조기 재발하고 연관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간질환 관련 위험인자, 뭐 만성 B형 간염의 경우에 이제 수술 전후 높은 혈청 DNA 농도, 그리고 만성 C형 간염 경우에는 이제 활동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거나 이제 간 섬유화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고, 이런 기저간질환 관련 위험인자는 2년 이후에 후기 재발과 주로 관련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치료가 네. 중요하다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재발하면 뭐 다시 수술해야 되나, 그렇죠. 예. 또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으로 변경되나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수술을 하고 다시 간에 재발한 경우에 남은 간에 대한 반복적인 간 절제가 전체 5년 생존율이 52% 정도로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간내 재발을 했을 경우에 적응증이 된다면 사실 간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효과적이지만 이제 수술을 간 절제를 하고 나서 이제 재발해서 이제 다시 간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과 관계된 합병증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뭐 두 번째 수술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복 간 절제를 시행할 대상자는 이전에 간 절제 후에 남아 있는 간이 적어서 간 기능 저하가 이제 우려되고, 또 이제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 실제 임상에서는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반복 간 절제가 이제 불가능한 재발 간 세포암 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고주파열 치료라든지 그리고 경동맥 화학색전술 같은 이제 국소 치료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간의 이제 수술 치료 방법 말고도 비수술적인 치료가 많다는 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우리 병원 당구대병원에서 수술해도 문제가 없냐, 뭐 서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 병원에서 뭐 수술 건수는 얼마나 정도 되나요? 저희 병원에서는 연평균 약 60에서 70건 정도의 이제 간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 절제술을 시행하는 환자들은 이제 주로 간암, 그리고 간내 당관암, 그리고 전이암 등의 악성 종양과 간내 담석증 같은 양성 종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암의 빈도가 사실은 그렇게 높은 빈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 빈도에 비하면 사실은 1년에 한 60에서 70건이라면 적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꽤 많이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굳이 서울로 가서 불편하게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한 40대, 50대 분들은 직장이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그 진단받고 그다음에 수술하고서 회복되는 시간 어느 정도면은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간이 걸릴까요? 회복되는 데까지? 간세포암으로 이제 진단된 환자는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진단하시면 보통 1, 2주 안에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 소화기내과에서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면서 수술에 필요한 검사도 함께 진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추가적인 검사 없이 바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이제 환자가 오면은 진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 환자가 수술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바로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외래가 없으셔도. 그래서 바로 수술 날짜를 잡고 바로 이제 그 전날, 수술하기 전날 입원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전국에서는 가장 빨리 수술이 되는 병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입원 기간도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비용도 이제 사실은 무시 못할 부분인데요. 입원 기간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하면 될까요? 네, 이제 개복하여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수술 후에 10일에서 14일 정도의 14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고, 이제 복강경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 후 5일에서 7일 정도 입원이 한 필요합니다. 일주일 정도면 되네요.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비용은 이제 간 절제의 범위, 그리고 이제 개복을 했는지 복강경 수술인지에 따라서 이제 본인 부담금이 약 2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수술, 특히 이제 복강경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퇴원하면은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보통 한 달 정도는 한 달 정도.
쉬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쉬는 게 아무래도 네네. 좋으니까. 지금까지 소화기내과하고 외과에서 간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간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화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꼭 검진을 받으시고 국가에서 그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을 이유가 없고요. 그 검진만이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완치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외과적인 면에서 혹시 간암 환자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저희는 이제 소화기내과에서 간암으로 진단받아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빨리 하고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재발을 잘하는 암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잘하고 합병증 없이 잘 퇴원한 환자분들은 바로 소화기내과 외래 진료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간암 환자 수술로 전화드리면 빨리빨리 해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